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농장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산업 자체가 어찌 보면은 저 분뇨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생기고 그 필수적인 그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자연 환경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연이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가기 때문에 또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농가들 간이 뭐 등등해서 좀 거리도 있고 등등해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저감한다든가 이렇게 할 정도로 됐는데 지금 도시화 팽창해야 된다든가 사용 뭐 밀도가 높아진다든가 하니까 자꾸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절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또 농가로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말씀드리면 축산 분뇨가 어쨌든 가축이 먹고 나면 나머지 부분을 배설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이제 분해를 시키느냐 부패를 시키느냐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뇨가 발생되고 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미생물을 활용한다든가 할 건 등등해서 빠르게 분해를 시켜서 하면은 냄새가 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런 분해가 일어나기 전에 다 못 분해가 됐는데 그게 부패가 되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악취도 나고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는 부패되기 전에 분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런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냄새 저감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도 나옵니다만은 지금 접근하시는 대로 부패가 되기 전에 분해를 시킨다든가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냄새 자체를 원천적인 부분부터 집어나가는 것이 전 답이라고 봅니다. 왜냐? 냄새가 나고 부패가 되어서 나오는 현상을 2차, 3차 진행한 거를 다시 원점으로 올린다고 하는 건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환경을 맞춰주고 더 나아가서 부패되지 않도록 미생물 등등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 원점부터 이렇게 관리해 나가면은 비용도 적게 들 뿐더러 여러 가지가 아마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 같은 경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저희가 충남 도청이 바로 여기 홍성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몇 년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라든가 지역민들이 도청이 온다니까 너무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거죠. 왜냐? 그 인근에 큰 농장 하나가 있어요. 그 농장 하나가 뭐 한 30년, 40년 된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농장에서 계속 이제 악취가, 냄새가 발생되어서 그 뭐 도청에 있는 뭐 등등 하고 막 대입각을 세우고 뭐 도청에 다시 이제 자전으로 가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그 군에다도 얘기를 하고 일단 모든 농가들은 동일한 제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농가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농가는 똑같은 그런 그 잘못되어서 냄새가 난다든가 등등해서 주위에 민원을 야기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차별을 주지 말아라. 또 농가한테는 그 발생된 농가한테는 그런 시설을 저감하는 여러 가지 나와 있는 현재 가능한 여러 가지의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을 빨리 농장에서 그런 부분을 취해서 노력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시설 현대화 등등 해서 원천적인 부분을 안 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니 그렇지 노력하지 않는 농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아야 된다. 우리 농가들도 막 그렇게 구원하고 뭐 도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다 안 돼서 지금 거의 뭐 폐업 수준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멀리 가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충청남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있는 그 환경단체하고의 관계를 저는 매우 잘 그 관계를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은 제가 부탁을 하죠.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 향기가 난다. 축산농가에 가면은 몇천 마리 돼지가 소돼지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은 당연히 소돼지는 다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로 일정 부분은 품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축산에 있는 농가들은 70%라고 하는 부분을 원천적인 부분 어떻게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말고 저감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나머지 최소한 30% 정도는 산업의 태생적인 그런 낸데다 생각을 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서로의 노력이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게 가능한 부분으로 접어들지 그렇지 않고 그 축산농가한테 화장품 가게에서 나는 향기를 나도록 해라라고 하면은 갈등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 그러니까 그 기점이 어디까지냐 해서 농가들이 70% 정도를 노력을 해서 저감을 하고 30% 정도는 맞아. 가축이 많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노력을 해서 저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지노선을 서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지금 말씀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가 공연불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환경 단체 등등에서도 매우 올바른 생각이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을 갖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농가로서 드리고 하여간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가 하여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제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 친환경 축산 열린 음악회도 저희 농장에서 이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있고 모든 것을 저희가 이제 하여간 앞서서 나무도 농장에 제일 많이 심고 미생물 같은 경우도 많이 벌써 한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서 먹이고 뿌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을 노력하고 또 전국에서 제일 밀도를 낮추어서 그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또 시설 연대와도 일찍이 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뭔가 그 정말 가축이 가두는 그런 시설에서 가축들이 숨쉬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앞으로 우리 축산이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제가 한돈협회 중앙회장을 하고 축산체 총연합회장을 하면서 외국에 나가면서 외국은 이러한 노력을 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우리나라도 미리 노력을 해서 그런 단계를 가려고 하는 농가들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노력을 먼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 친환경 열린음악회도 양돈장에서 처음입니다. 이렇게 가져보고 한 것은 사회에 대한 그 편견이라 볼까. 우리 축산농가들이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노력을 좀 인정받고 싶은 부분도 또 하나 있어서 제가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만 평 정도의 농장에 양돈장이 지금 한 4천 평 정도 있습니다. 축사주에 전체 그 사료작물을 이렇게 심어서 보기도 좋게 하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환경 또 축산 분뇨에 대한 재활용도 해서 순환농업을 저 농장에서 직접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농장이 비전이 되다. 비전 농장이라는 저희 농장에 대한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그런 책 유인물을 만들어서 뭐 여러분들한테 교육도 한 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충청남 도청에서 한 번은 악취저감이 때 문제가 제기돼서 가축분뇨 악취저감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이 노력하는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그 비전농장이라고 했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지 저감이나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싶고 아니면 악취 저감을 뭐 완전히 한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여기도 가축분뇨 악취 저감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비전농장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이렇게 쭉 시설 설치를 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하셨고 그것이 그 설치한 이유 그리고 효과, 그 작동 원리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국내에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그 박테리아하고 미네랄을 이렇게 배양하는 그런 기계 장치가 있어서 거기서 나온 그 BM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자연 방류 활성온이라서 방류 처리를 하는 시설에는 소독약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로운 미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악취라고 할까 아주 나쁜 냄새가 소독약을 뿌렸을 때 결과적으로 이로운 미생물도 죽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문하고 생석계 도포도 하고 정문에 이제 대형 소독 시설도 하고 돈사 안에 가면 돈사 발판 소독약까지는 저희가 소독약을 씁니다. 근데 본방 안에 들어가면은 저희들은 그 소독약을 쓰기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안에는 BM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로운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해서 냄새도 저감하고 발생된 분뇨도 분해하게 하는 그런 현장에 소독약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부패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마침 이 BM수라고 하는 그런 거를 알게 돼서 뭐 좀 얻어다 써봤는데 매우 유익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 길 놓아서 한 270m 정도 하루에 생산하는 그 BM수 그 시설을 해서 먹이고 뿌리고 했는데 양이 부족했어요. 저희가 한 7,000도에서 한 8,000도 정도 농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 기를 더 주문했죠. 그래서 한 기는 아주 물 원수 탱크에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270m 정도 되는 그 BM수가 생산되는 것은 전량 다 물 급수 탱크에 직접 들어가서 저희 집에 있는 돼지나 뭐 세척하는가 등등 모든 부리는 BM수가 적정한 양에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제 그 접근했고 또 한 가지는 나머지는 저희가 그 분뇨 처리장의 저장 상태 등등을 이제 순환 시설을 했기 때문에 분뇨 이 저장 탱크에서 잘 숙성된 부분이 되어 가지고 다시 축사로 이제 들어가서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뭐 3일이든 5일이든 정기적으로 이렇게 거기다 투척을 하고 나머지는 또 축사에 1일 1회씩에서 전부 그 습도를 맞춰주는 때 같이 내부 소독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생산하실 때 이게 설비 비용은 얼마 정도? 저희가 2,800만 원씩 한 개에 2,800만 원씩 정도 씹어요. 그래서 저희 그 도청의 그 인근의 농가들한테도 제가 그 군청에가 요구를 해서 그때 한 농가당 한 기당 2천만 원씩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800만 원씩은 자부담을 해서 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농가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 농가가 지금 꽤 여러 곳 있습니다. 도청 인근 같은 곳. 또 뭐 이 부분 하나만 꼭 이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균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이제 농가들마다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농가도 있고 저같이 박테리아를 또 이렇게 활용하는 농가도 있고 홍성에 보면 대개 미생물 두 가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를 활용하는 농가가 제일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800만 원 시설 위해서 군에서 2천만 원 지원을 했으면 꽤 많이 해주신 건데. 그때 상황은 상당히 좀 다급했었어요. 도청이 와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난리가 나고 또 그 내포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예. 뭐 못 살겠다고 막 예. 난리가 날 정도로 예. 상당히 심각해서 그때 그 주위에 인근 농가 한 제 기억으로는 한 30농가 가까운 농가들한테 그렇게 예. 극단적으로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접근해요. 아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농장을 이제 멘토 농장으로 지정을 해서 예. 그 농가들한테 교육을 하고 예. 제가 그 강당에 그 농가들이 모아서 제가 가서 같은 농가를 또 좀 애원하다시피 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주위하고 같이 버무리고 같이 어울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예. 우리가 환경에 대한 문제, 냄새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필수가 되어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부터 바꾸자.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하게 지금 보신 게 그 비행수 활용해가지고 이제 성과를 보신 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예, 예. 그 외에 약치 저감 위해서 또 더 설비하신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는 저희 농장에 이제 보셨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양돈장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예. 경계 2중, 3중으로 다 나무를 심고 거의 뭐 반송이라든가 예를 들면 편백나무라든가 뭐 무슨 나무라든가 해서 쭉 심어서 약간 그 냄새가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고 근데 원천적으로 냄새가 분해되도록 하는 것은 축사 안에서 하고 혹여나도 밖으로 가면은 그런 문제가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또 미관상도 또 좋게 하려고 숱한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해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몇째 안 가는 농장주에 양돈장주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농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무는 직접 자부담으로 다 심으신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이제 제 자부담으로 예. 필요에 따른 나무를 식재했었고요. 예. 그러고 3년 전인가 예. 그 식목일날 농림부 장관이 참석하는 식목일 행사를 저희 양돈장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300그루의 편백나무를 장관이 참석하는 식목일 행사에 저희 농장에 다시 또 한 겹을 심으려고 했는데 그때 장관께서 참석을 못하고 그때 질병 뭐 등등을 해서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심어서 지금 제 키로 한 2키 정도씩 가는 그 나무가 또 한 겹이 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나무를 많이 농장 주위에 너무 가까운 곳에는 안 되고 해서 조금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해서 식재를 해서 어쨌든 보이는 부분도 좀 좋게 하고 냄새가 나는 것을 나무 자체가 이렇게 좀 뭐가 저감하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도 근데 하나를 해봤고요. 그렇게 생각하신 게 어떤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정보를 얻으셔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 생각에는 나무가 이제 저희 집 뒤 사택 뒤에도 뭐 솔나무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문득 솔향기가 확 퍼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향기 등도 보면 나무마다 특성 있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가 많이 쓰므로써 저감할 수도 있고 그 자체의 향이 또 전체를 갖다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경험에서 생각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나무를 심어서 어쨌든 그 2중, 3중으로 해놓은 것이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주민들 반응 나무 관련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여름철 되면 저희 농장에 있는지를 몰라요. 나무들이 다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잎이 피어있는 상태면은 저기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질 못하는 거죠. 예.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잎이 떨어지면 보이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편백나무 같이 사철나무를 다시 또 한 겨울 또 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덜 보이고 예. 또 겨울에도 그런 나무들이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설비에 대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농장이 한 3만 평 정도로 계속 이렇게 확대한 것은 농장하고의 이 농가들하고의 그 거리를 좀 넓히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4만 평 정도를 이제 농장 주에 삥그렇게 다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료작물을 심자라고 결정을 한 거죠. 한 7, 8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시도는 이탈리안 그라스가 상당히 그 돼지한테 그 모들한테 먹여보면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공을 해서 사료에 한 5% 정도 넣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저희들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처음에 심었었죠. 그래서 저희 한창 그 풀들이 이렇게 자라고 할 때는 그림 있는 정원인 줄 알고 저희 농장을 온 적이 있어요. 이게 농장 위에 나무도 많고 풀도 쫙 깔려 있으니까 정말 제가 봐도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설을 이렇게 사료 가공 처리 시설까지 하려더니 막 몇십억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에서 이렇게 좀 셈이 되지 않아서 지금은 한 2만 한 몇천 평 정도에 전부 사료작물 심어서 소금 먹이는 농가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나오는 퇴비 같은 경우는 전량당 저희 농장에서 이렇게 그 거름으로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거기 퇴비하고 해서 방류하고 이런 시설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1년에 뭐 한 100몇십 톤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다 쓰고도 오히려 부족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돼지의 분뇨를 가지고 여기서 직접 다 퇴비화. 저희는 다 이제 고액으로 분리를 해서 퇴비는 발효를 시켜서 저희가 퇴비화 자체를 쓰고 액은 그 활성원이 시설을 처리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저희가 지금 세 번째로 노력하는 것이 축사의 동동의 거리가 저희들이 새로 시설 연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널찍널찍이 띄워 놓았어요. 그래서 축사가 다 붙어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좁은 공간에 많은 밀사를 하면은 뭔가 환경이 더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장은 한 4,000평 정도의 축사가 있는데 한 8,000두 정도밖에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권장하는 그 밀도보다도 거의 막 30% 정도를 더 활발하게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사를 하지 않으니까 환경이 좋아지죠. 그래서 저희가 무항생제 인증농장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한 8년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런 환경을 맞춰주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시설 연대를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본사 안에 환경을 좋게 할까? 아까 말씀드린 밀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채워주는 건 말고 그 안에서 수많은 돼지들이 나오는 분뇨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암모니아 가스도 발생시키고 이제 발효가 되고 뭐 등등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발효가 되게 할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그래서 7년 전에 지었던 시설도 이번 새로 자작년에 지었던 시설도 다 똑같이 순환 공법을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서 밖에 분뇨 저장소에서 충분하게 숙성되어져 있는 상태의 분뇨를 다시 축사 안에다 순환을 시켜서 그 돼지들이 그 분뇨가 나오는 것을 그 안에서 이렇게 그 분해가 되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몇 곳에 그런 하는 농가들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가지고 해서 지금 그렇게 순환 공법으로 지금 이번 비육돈사도 전체에는 다 그렇게 시설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서 암모니아 가스나 여러 가지가 덜 발생되도록
액비 저장소에서 충분한 그 미생물을 살려서 포기를 다 해서 일정한 상태로 미생물이 그 분해가 된 놈을 다시 축사에 들여보냄으로써 계속 순환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축사 안에 들어가면은 그 분뇨 냄새라기보다는 그 미생물이 분해되어서 상당히 좀 연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뭐 이해할 만큼 냄새가 거의 없는 그런 손사 안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시설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는 별로 많이 들진 않았어요. 어쨌든 축산 분뇨가 나오면은 예. 분뇨 저장소가 있어서 예. 거기에서 뭐 분뇨 처리하는데 저는 그거를 계속 상시적으로 순환을 시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뭐 지역에 있는 그 공무원이 이제 저희 지역에 왔었는데 그 축사에서 나오는 그 처리하는 지금 뽑기 저 시설 우위를 제가 쭉 한번 걸어가 보라고 그랬어요. 예. 깜짝 놀라죠 그 사람은. 이게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 우위를 우리 그 복귀조 우위를 걸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한번 걸어가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의 못 낸다. 이게 정말 축사에서 나오는 예. 저기 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릇을 이렇게 받아서 이게 바로 축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저쪽 투입조에서 상당히 그 숙성된 그런 것을 집어 넣어줘서 그것이 축사를 전체적으로 쭉 순환시키면서 그 새로 나오는 분뇨를 일정 부분 뭐 숙성이라고 할까 분해를 시켜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참 깜짝 놀래고 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비육존자 같이 이제 시루서를 새로 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면은 순환 방법을 할 필요가 있다. 대신 충분하게 이 시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예.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에는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런 시설을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미생물을 네. 저희가 그 BM수라고 예, 예. 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10통 정도씩을 10통이면 200리터입니다. 그거를 예. 계속 거기다가 해서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은 계속 20통을 최대치를 해가지고 계속 가감해가지고 다 넣어줘요. 넣어주면은 그것이 충분하게 그 포기조에서 미생물이 이렇게 예. 활성화되어가지고 예, 예. 또 좋은 상태에서 축사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그 유지비가 요거 주당 200리터 그 BM수 외에 뭐 전기로 뭐 모터도 돌리고 막 이래야 되는 문제도 생기지 않나요? 뭐 조그만 비용은 들어갑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그 BM수 그 공장이라고 해서 뭐 2,800만 원 정도 되는 거 저는 두 개를 놓았습니다. 뭐 예, 거기서 예. 계속 생산이 되어서 하여튼 거기서 생산해서 이쪽에 생산해서 넣으시니까. 저희들이 예. 이제 통으로 해서 스키로다를 실어다가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부어주어서 그 안에 그 미생물 상태를 이제 그 최적의 상태로 이렇게 항상 예. 유지를 하는 것이죠. 이 시설비를 이거는 기존에 있던 축사가 이거 시설하기에는 좀 시설비가 많이 쉽지를 않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신축에서 그 축사가 전체가 이제 예. 이렇게 이동이 분뇨나 안에 그 부분이 이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새로 시설을 하는 축사는 용이한데 안 하고 있던 축사들은 좀 하기가 예. 조금 더 어렵다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장님의 그 노력 중에서 제일 제가 볼 때 중요하고 돋보이는 부분이 그 주민들하고 같이 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신 거거든요. 사실 갈등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좀 회피하고 싶고 그러기가 더 쉬운데요. 그걸 이렇게 정면으로 사람들하고 대해서 응대해가지고 해법을 찾으려고 하셨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저희가 정말 저한테 큰 하나의 그 일이 있었어요. 제가 협회 중앙회장을 하고 있을 때 지금부터 거슬러 20년 전입니다.
한참 일을 보고 있는데요.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분뇨를 이송하다가 그게 넘쳐가지고 이렇게 내간물에 해가지고 이렇게 고발됐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내려왔는데 그 홍성지청에 그 아주 젊은 검사겠죠. 예. 불려갔죠. 예. 불려갔는데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죠. 아니 남을 지도해야 될 사람이 생산단체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분뇨를 이렇게 흘려서 환경을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이거는 더 나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예.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그 마음속에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라고 할지어도 실수라고 해도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한 것 자체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벌금도 예. 물었고 등등 하면서 원천적인 부분부터 하나하나 잘해 나가서 정말 저 주위한테 칭찬을 받는 그런 농가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의 이런 조금 여러 가지 뭐 분뇨 발생되는 문제, 냄새 문제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내가 선제 대응을 해서 예. 하나의 그 생산체 수장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뭔가 좀 모델을 만들어 보고 뭔가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좀 더 남보다는 좀 이렇게 선발적으로 선대응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라든가 요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밀집도를 너무 높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제 노력까지 하신 거. 그렇죠. 그러니까 축사 넓이 대비해서 예, 사육 돈수 숫자를 제한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지금 현재 그렇게 시설도 하고 유지 관리를 하시면서 또 상대적으로 제지 돈수를 예. 또 많이 그렇게 느리지 않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 경영상에서 뭐 수익 구조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무항 햇삽 예. 인증을 시작할 때 현판식을 제가 했던 당사자입니다. 예. 햇삽 인증원 현판식을 이제 그때 같이 이제 현판식을 제가 했던 당사자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햇삽을 농장 햇삽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또 무항생제 인증을 8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노력을 다 경주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마진수나 뭐 등등보다는 결과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앞으로도 뭐 밀사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등등보다는 현재 사육하고 있는 이거를 계속 유지해서 저희 농장의 성적도 올리고 주야구의 그런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예. 환경을 좋게 해서 냄새도 덜 나고 죄질도 좋고 또 축산에 저희들이 직원분들도 8분이나 계시는데 다 직원은 축산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건강도 같이 예. 생각을 해야죠. 예. 저도 또 이렇게 농장에 와서 하나둘씩 이상씩 농장에서 같이 일하는데 저 건강도 사실 축산 환경하고 같이 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보다는 뭔가 이 축산 환경을 더 개선해서 저 농장의 여러 가지의 지금 말씀드린 열거한 내용도 이렇게 하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근에 있는 농가들하고의 뭔가 이해, 조화를 이렇게 이루어서 계속 우리가 저희 농장을 이번 시설 연대를 하면서 제가 100년을 쓰겠다라고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만큼 100년 정도는 주의하고 부딪힘 없이 조화롭게 이렇게 농장을 해나가는 예. 그런 노력을 하겠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하셔도 네. 경영을 하는 데에서 뭐 회사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이런 거가
없다. 어쨌든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투자 등등이나 뭐 예. 여러 가지 등등이 예. 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사실 보면은 원천적인 부분을 이렇게 접어 들어가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비용이 거의 뭐 더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선행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될 걸 선행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예. 뭐 가래로 막고 호미로 막는다고 하듯이 저희가 해보니까 그런 예. 듯 싶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하면은 미리 적은 비용 가지고 나타날 언한 문제를 막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땐 재정 부담이 있어 보이지만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 최소 더 비용인 예, 것 같다. 오히려 더 그것이 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렇게 예, 효과는 더 크게 보고 계시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햇살 인증도 하고 모양생자의 그 항생제 인증도 받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나가는 돼지의 출고가라든가 다른 농장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거나 뭐 그런 건 있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아무리 그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주로서는 예. 경제적인 가치를 우선시 안 할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저희는 무항생제 인증 돼지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1년이면 만두가 좀 넘는 예. 그런 돼지를 출하하는데 다 전부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무항생제 예. 인증된 돼지로 예. 공급하는 그런 곳에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프로수가 이제 지육 프로수라고 이제 그 지급률을 이렇게 따지는데 저희가 남들보다 한 2~3% 정도는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할 만큼 저희들이 뭐 한 마리 기근도 하고 해서 규격도 맞추기도 하지만 원천적으로 무항생제 인증 농장으로서 가격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좀 높여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사육 밀도가 좀 떨어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등등 시설 뭐 여러 가지 등등은 상당 부분 그 부분을 상쇄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사실은 시작할 때 좀 뭐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어느 정도 다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그 문제도 마무리해서- 제가 좀 한 가지 예.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저희가 그 환경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홍성 지역에 아주 유명한 환경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뭐 단체라고 뭐 자생단체가 있는데 상당히 이제 환경을 살리고자 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뭐 비정기적으로 자주 이렇게 갑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그분들도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고 예. 저희들은 그런 환경을 조금은 좀 우회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는데 한 번은 갔는데 거기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두 가지를 물어봐요. 어디서 살고 있어요? 농장 주위에 살고 있느냐는 얘기죠. 예. 그러고 이 냄새에 대해서 전 악취라는 단어보다는 냄새에 대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감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대해서 뒷부분 먼저 대답하겠다. 노력을 하면은 충분하게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나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70~80%의 저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한데 얼만큼 농가들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하게 나와 있는 방법만 가지고도 70~80%는 저감할 수 있다. 근데 나머지 30% 정도는 여러분 같은 환경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해해 주도록 설득해 주고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100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농가들이
100이라는 걸 완벽하게 제로를 만들기를 원하면은 환경을 여러분 같은 분들하고 저희 농가들하고 계속 다투어야 된다. 이게 우리 농가들이 7, 80%의 노력을 하고 환경이라고 이렇게 연합이라고 해서 그런 노력을 하신 분들이 20, 30% 정도는 맞아, 이거 산업으로서의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해 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노력할 때는 가능하다고 본다. 두 번째, 나는 어디에 자리 가면은 우리 농가들한테 조금 몸조심, 마음조심 등 여러 가지 좀 조심을 하고 겸허해지는 노력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 그동안 어렵게 살고 고생해서 뭔가 좀 이런 것을 뭔가 남한테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진 않지만 혹여 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 농가들의 그런 노력을 무력할 때도 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의 특성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좀 기분 얼짱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농가들도 있다. 이게 이런 부분은 참 어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다수의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사는 양돈 농가를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우리 생각한다. 근데 그게 보면은 제가 이제 표현했어요. 이웃집에 있는 작은 아버지가 당숙이 뭐 이렇게 오고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다투는 모습도 보고 했는데 이게 서로가 이게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노력 부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 같은데 난 충분히 서로 마음을 열고 이렇게 노력하면 그 부분도 뭐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희 농장도 이렇게 노력을 해도 몇 년이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뭐 이렇게 냄새 난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환경과에서 새벽 2시에도 냄새도 포집하러 오고 그래. 지난번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공무원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어쨌든 저희가 100이라는 것을 다 한다고 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런 때에는 좀 더 노력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더 방법이 또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라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노력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웃 농가들한테 뭔가 약간 불편함을 끼치고는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를 찾아보는 노력은 저는 양돈 농가로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체의 농가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가 사장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도 지금 같이 이어서 다 해주신 그렇습니다. 예, 농가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FTA가 진행되면서 FTA 피해 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FTA 협상단 자문위원으로 민간으로서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에서 FTA가 이루어지면 스위스 제네바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갔을 때 저녁에 제가 협상단 들어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같이 농업이 어려운 나라에서 수입이 개방되어져서 이렇게 FTA가 되면은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 거기에 대한 대안도 거기다 집어넣어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FTA를 체결해서 실행하면서 관세가 낮아짐으로써 산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 직불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조항을 그때 담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제가 받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최대치 이제 3,600만 원을 주기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FTA의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농가들을 앞으로 계속 어렵게 할 수 있거든요. 수입 자유화되고 등등해서 이런 앞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농가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도 이번에 그 쌀 뭐 20%인가 3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쌀값이 지금 작년 몇 년 전에 14만 원, 5만 원 하던 것이 22만 원, 23만 원, 24만 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먹는 것, 우리가 농업의 귀중함이 점점 요즘 환경 문제, 뭐 요즘 자연 재난 문제 등등 겹쳐가지고 지금 국제 곡물가도 35%막 폭등한다고 야단났는데 앞으로 점점 더 농업의 그 필요성이 이렇게 대두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농가도 이제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게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도 자꾸 이해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그 농업이 귀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것도 점점 하고 필요하다. 말씀 지금 하신 김에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이 기관들이 이 축산농가들한테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도움을 줬으면 하시는지 원하시는 것 좀 대신해서 말씀을 좀. 두 가지가 저는 항상 아쉬워요. 뭐 저희 농장에 환경부 장관도 왔었고 예. 농림부 장관도 두 번씩이나 와서 현장을 보는데 보면은 현장을 많이들 몰라요. 그래서 뭐 장관이 다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같이 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죠. 혹시 현장에서 환경 업무에 대한 뭐 법이 바뀌거나 뭐 제도가 바뀌거나 뭐 농업에 대한 농림부에 대한 뭐 요즘 뭐 규제나 등등이 많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할 때 혹시 현장을 가보거나 현장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나 법이나 제도가 올바르게 적용된다고 저는 못 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오는 분들한테 꼭 요구를 하죠. 담당자들 같이 오면은 법이나 제도를 바꿀 때는 현장이 필요하니까 바꾸는 거 아니냐. 개선하겠다든가 제재하겠다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부분을 마련하려고 하면은 현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개선할 점이 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요즘에 그 농림부에서 뭐 방역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지침 나오는데 보면 현장을 정말 몰리해야 하는 그런 뭐 것이 핸드폰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특히나 공무원들이나 그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같이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현장을 와서 확인하고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현장에 접목이 가능한지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보완하지까지는 생각을 하면서 법이나 제도를 손질하는 그런 정말 자세가 필요해야 그런 노력을 해야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고 국민들이 산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현재보다는 많은 전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에는 농민으로서 안타까움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상당히 좀 보면 일시적인 그런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최소한도 저희 생각에 농업은 100년 대계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뭐가 해서 했을 때 10년, 20년 후에도 그것이 맞는 방법이 되었을 때
농민들이 맞아. 장기적인 안목에서 뭐를 하라고 시키네. 우리들도 열심히 말을 들어야 우리들도 이렇고 한국 농업 농촌도 이렇고 정부가 원하는 바도 이루어지겠네라고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그런 장기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좀 단편적인 단견적인 그런 부분으로 빤히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오고 뭐 등등 하는 부분이 좀 아쉽고 안타까워요. 현장에서 있는 사람으로서의 안타까움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 문제점도 있다. 문제도 현장에 있다.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또 문제 현장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든가 관련되어져 있는 분들은 현장을 많이 이해하고 그 현장에 맞는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치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벌써 심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이게 이제 저희 농장이 저쪽부터거든요. 저쪽 능선서부터 이 농장 안쪽이 다기요. 저기 이쪽으로 분뇨 처리. 이 미생물이 살아있는 분뇨 처리장이에요, 이게요. 저쪽에서 비어서 들어온 거랑 이쪽은 요 생성이 틀려요. 이거는 순환에서 나온 것이고요. 순환에서 나온 거라 이거는 뭐 무생무치, 냄새도 안 나고요. 이놈은 해서 저로 물통으로 직접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예,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놈은 소독도 하고, 분뇨 처리장에 넣기도 하고, 이것도 한 280리터가 나오는 겁니다, 하루에. BM 생성된 예, 이거 완전히 이제 완숙된 거라, 이걸 먹이기도 해도 좋고, 분뇨 처리도 좋고, 다 소독도 이거로 다 합니다. 예. 이 미생물을 이렇게 먹이를 줘서, 이게 이제 미생물이 여기서부터 파양되어서 전체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저 위에서 이제 5일 정도의 미생물이 배양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미생물이 BM수가 박테리아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네. 것까지 완숙되는 시간이 25일에서 28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 건가요? 예. 아직 발효 중입니다. 오, 예. 이 하얀 이것이 이제 완전히 발효가 끝났을 때 나타나는 거기 있어요. 이 하얀 곰팡이 이것이 이제 발효가 끝났을 때 이놈은 이제 퇴비를 써도 2차 발효가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한번 발효에다 대보시죠. 뜨뜻해요. 네, 따뜻하게. 네. 이렇게 시간이 이쪽까지 걸려면 한 3주 정도 걸리면 이렇게 이제 저 퇴비가 이렇게 완전 예. 이게 지금 완숙된 퇴비입니다. 이게. 보세요. 그렇죠? 예. 완숙된 퇴비. 이놈은 내도 뭐 작물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지금 냄새가 나나요? 안 나죠? 예. 안 나죠? 예. 그러니까요. 거의 내가 거의 없어요. 이 포장만 하면 그냥 퇴비가 들어요. 이 파세토밥을 쓰고 있어요. 왕교를 썼더니 왕교가 이게 보습력도 없고 발효고도 덜 되고 그래요. 이거는 나무를 이렇게 파쇄한 파쇄스는 잡목을 파쇄면 돼요. 아주 발효도 잘 되고 이 자체도 보면 따뜻해요. 이게 밥이에요. 이게 밥. 이게 그 BM수의 밥입니다. BM수로 만들어져 있는 그 테이프인데 저희는 저걸 밥으로 해서 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 먹이를 저걸 줍니다. 여기 물이 지금 이제 다 처리할 거 처리하고 나가는 거. 고액 분리한 다음에 예. 방류하는 물이군요. 예.
저희가 이제 악취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악취. 악취는 사람이 못 견뎌도 나쁜 냄새거든요. 근데 그 발효되어져는 과정의 냄새는 순한 냄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꿔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